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3월 3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화요일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좀 뜬 눈으로 보냈는데, 막상 시장은, 그래도 미국 시장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다행이다 싶고,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나왔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건 학습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은 일단 위험자산 쪽으로 더 좀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네요.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연휴도 반납하고, 그리고 또 연휴 하루를 안전판으로 삼아서 그래도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을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요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초미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유가 상승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구조 한번 또 이것저것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미국 증시 마감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작은 저기 나스닥으로 기준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1.5로 시작했다가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들 쪽에서 많이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22,000선 정도까지는 일단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박스권 저점대에서 돌아섰다. 나쁘지 않고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기술주는 그동안 많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충분히 들어올 자리다. 쪽에서 열심히 또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직까지 아쉬운 거는 저항대라고 하는 안쪽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게 자리가 보니까 약간 22,900, 23,000대 요 안쪽은 아직까지는 못 들어갔죠. 여기까지 들어와 주게 되면 그나마 심리가 확 바뀔 수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고, 안 그러면 지금 1차로 이렇게 저항 나왔다가 2차로 이렇게 저항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저항대에 대한 흐름은 두 번에 걸쳐서 좀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들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돌파해야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봐야 될 것 같고, 다우지수는 그래도 잘 버텼네요. 단기 박스권 하단부요. 그런 상황들이고, S&P 500도 뚜렷하게 그래도 S&P 500을 본다 그러면 1월달에 나왔던 이런 검은색 선의 지지권들은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지만 하면 뭐합니까? 지지가 이 지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해서 이제 돌파하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7,000선을 앞두고 거기다가 6,000 지금 800선 초반쯤 되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 200포인트 남짓 한 3%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잘 지지한 효과를 좀 더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 점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도 방금 또 나왔네요. 보니까 미국이 오만만에서 이란 함정 모두 파괴를 했다라는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숨통이 틀 수 있겠다. 그러니까 먼저 이번에 작전의 가장 핵심들이 그거였죠. 제공권 장악하고, 거기다가 벌써 다 미국은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 위협이 될까봐 거기다가 미국 전력의 한 30% 가까이 되는 이제 항모 전단까지 두 척 가고 그 근처에 딱 배치해 놓은 게, 그 다음에 이제 제공권으로 이제 오만만에 있던 이제 이란 함정을 모두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해상력까지 떨어뜨리는 모습들이죠. 이 두 가지를 장악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공중, 그리고 또 공군, 해군, 그럼 이제 지상부만 남은 상황들인데 이렇게까지 발을 묶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과가 못하게 됐었을 때 나온 것보다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미군의 군함들, 전 함대들이 오히려 좀 압박을 두는 게 아닐까 하는 성 쪽에서 아마 요거는 이제 다음은 공중을 어느 정도 제압했으면은 이제 해상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은 다음 국면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뭐 그런 거는 한번 잠깐 뉴스가 나와서 보도록 하고요. 너무 군사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쪽이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나온 내용들을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좀
약간 그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효과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1% 올라서 98.5 다시 100선까지 가기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달러 강세입니다. 이것 빼고는 비트코인이 5% 상승. 네, 거의 바닥을 이번에 만들고 터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위험자산 쪽은 그나마 위험자산의 끝판왕 코인이 움직였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원래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는 빠지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채권 팔고 주식으로 살려는 이런 경향들이 좀 더 높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는 게 더 지금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유가도 장중에는 한 10%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오른 걸 좀 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70달러대 초반 요 수준이 지난번 이스라엘이 중동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작년 6월이죠. 타격했었을 때 그때 갔던 고점이 78달러에서 80달러 이 정도쯤에 장중에 시도하고 왔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들은 이번에도 그 정도만큼의 파괴력은 있을 것 같고 이어지지만 이게 그 급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페크 플러스나 미국이 강하게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더 좀 물량을 늘린다. 그리고 미국이 절대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러우 전쟁 때 당했던 그 강력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무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유가는 더 이상 올라가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는 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가스가 좀 모르대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죠. 유럽 발 가스는 뭐 거의 50% 오른 쪽까지 나오는 이런 쪽까지 실질적인 공급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스가 그러니까 유럽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쪽들이 막혀 있는 쪽에서 중동 쪽으로 들어오는 것과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호르문즈 해협이 막히다 보니까 당연히 운임도 오르고 그에 따른 유가 가스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가장 불안과 걱정은 유럽이 좀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어떤 강한 액션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독일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격에 지원에 참여하겠다라는 쪽들도 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높은 게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니까 프랑스, 이탈리아도 같이 지금 이란이 공격 대상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만큼 뒤에서 미국을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 봐라라는 쪽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라고 봐야겠죠. 유럽은 이 상황이 절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 쪽에서는요. 그런 상황들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은 상승폭을 줄였고요. 은은 약세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구리도 못 따라가는 모습들이네요. 금만 버텼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들어가진 못한다는 현상들이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하락 업종이 비슷했다. 좀 특이한 모습들이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좀 주식 좀 장기 관점에서 사자 이런 쪽에 대한 매수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주요 증권사들 JP모건이나 나머지도 보게 되면 JP모건은 뭐 120달러 가능성 중공 전역으로 확대되게 되면 이란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을 뒤에서 봐주고 있고 미국과 한패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부터 주변의 중동 국가들 이것까지 공격을 계속 강화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쪽도 다시 격돌한다. 그래서 이란이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이런 쪽까지 다 같이 연결시키면서 레바논 이러면서 이어진다고 하는데 과거만큼의 좀 힘은 많이 이룬 상태 쪽에서 이것과 미국을 위시로 한 미국, 이스라엘 또 나머지 중동 국가들 간의 관계 이건 다 그냥 순위파 시아파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흐름들이긴 한데 과거만큼의 어떤 맹주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유가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감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회협까지 봉쇄가 된 상황 중에서 봉쇄가 이런 거죠. 1, 3개월까지 얼마나 지속되느냐,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도 그렇고 약간 이란 공습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4, 5주라고 얘기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없는데 혹시나 번스타인에서 얘기하기를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은 $110 경기 침체 유발한다. 물가는 급등하고 또 여기 침체 유발한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럴 시나리오가 중동에서 확전이 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거는 뭐 이제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혹시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만약에 또 확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쪽들로 보는데 이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 특히 빅테크 쪽이 좀 선방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상황 쪽에서 그동안 좀 처져 있고 게다가 지금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지금들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저점 매수가 좀 강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정학적 문제는 고조되지만 여전히 시장은 강세장이다 라고 하는 반응들 계속 나오고 있고 게다가 웰스파고에서는 좀 데이터까지 얘기를 했네요. 걸프전 1기 동안에 주가는 16%, 2기 때는 그 다음에 14%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증시 반응이 있죠. 이스라엘 텔아비브 TA 지수 이거까지 보고 있어요. 참 뭐 강하게 좀 올라왔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1개월에는 플러스 1%, 3개월 2.7%, 2개월 11%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원들을 막 집중해서 쏟아붓다 보니까 오히려 쏟아부은 자원들이 재고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경제가 재고 소진과 함께 생산이 늘어나는 약간 전쟁 경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워 이코노믹스 뭐 이런 쪽도 얘기하는데 그에 따라서 좀 경기가 활성화되는 쪽의 측면들이 높다는 쪽들인데 참 인간들이 누굴 미워하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와 또 강한 전투를 통해서 파괴하고 목숨을 앗아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다시 또 경제가 돌아간다. 너무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 거기서 또 재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재건은 또 다른 경제 상승 동력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죠. 부수고 다시 짓고 또 부수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제가 종교 방송도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다. 오히려 이게 중동 평화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평화는 항상 기존의 힘이 세던 쪽들이 약화되고 새로운 힘이 탄생하면서 그게 유지가 될 때가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란이 강하게 한쪽으로 주축을 맺었던 쪽들이 이게 힘이 약화되고 다른 미국을 이스라엘 어제 말씀드린 거 있죠. 이스라엘을 비롯한 나머지 쪽들이 오히려 우위를 점한다. 그래서 평화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제 조만간 어떤 식으로 약간 협상이나 아니면 또 휴전이나 마무리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확전은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아요. 확전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상황들이고 그게 돼야 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반응 볼까요? 그러면 이제 크루즈 여행주 하락했고요. 방산주 에너지 당연히 올라갔고 그런 쪽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30%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조금 좀 특이한 모습들이고 게다가 소프트웨어 쪽들 빅테크 쪽들 강했고 거기다가 블루 아울마저도 강했네요. 오히려 이쪽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들인 것 같고 사이버전 가능성에서 보안주들이 올라갔다.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다 보니까 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중미 월드컵 있죠. 북중미 월드컵 중국이 아닙니다. 중미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란 쪽과 함께 전 세계 행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또 테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때 또 강한 경각심이 나오겠죠. 그것도 일단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쪽에서 사이버전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이런 게 때문에 그래요. 또 도이치뱅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공매도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였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좀 주가가 올라왔다가 좀 허덕허덕되고 있고 거기서 주가가 좀 밀리는 과정 쪽에서 매수가 꽉 차다 보니까 이거 이럴 때가 기회다 싶어서 매도가 강하게 공매도가 좀 진행을 됐다고 하네요. 근데 공매도가 그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이어졌는데 주가가 빠지는 게 이 정도다.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뭐 24,000 가던 게 22,700. 요 정도에서 10%는 안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게 10%는 빠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10%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정도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게 공매도가 좀 성공한 것인가? 라는 쪽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들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들도 지금과 같은 약간 외풍이 불어졌을 때 시장이 잘 버티다 보니까 이때 정리를 해야지 라는 쪽으로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는 계속 해야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보게 되면은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다들 그래도 내년 포워드 2027년까지 생각하게 되면 18배 수준. 이러면 국내 주식보다 싼 거 아닙니까? 싼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저평가가 맞겠죠. 그렇게 되면요. 20배 미치면은 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들면서 그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메모리 쪽은 여전히 강세다 한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상향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고 그 밖에 요거 볼까요? ISM 제조업 지수가 의외로 52.4 생각보다 좀 확장세로 들어갔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분위기는 미국 전체 경제는 16개월 연속 확장세다.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거의 아마 지표 나오고 지금 시장 반응은 되게 좀 지금 러시아래요. 이란 관련된 쪽의 뉴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붙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지금 월 초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많거든요. 고용 지표까지 이건 또 계속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야간 선물본 개장 안 했는데 한국 지수가 2.5%대 하락하는 MSCI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 흐름만 따지고 보게 되면 2.5%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6,150포인트 정도 빠지니까 보니까 6,100선 정도쯤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 6,100선 시작되면은 한번 볼까요? 단기 입평으로 봤을 때는 지금 6,150 그러니까 오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6,100 정도 시작했다가 6,000선 안쪽으로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 정도쯤에서 자리를 잡고 쭉 하고 낙폭을 줄여서 최소 6,150 이상으로 마감되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2%가 안 되게 빠지는 쪽으로 그래서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큰 영향 없이 쭉 달리면 모르겠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해에 10억 배럴 정도 저희가 수입합니다. 이렇게 수입하게 되면은 곱하기 10달러만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 겁니까? 거의 100억 달러가 발생하는 꼴이죠.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경제에 대한 부담감이나 타격이 크고 우리는 외풍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구조입니다. 물론 과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변화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유가를 기반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업들과 에너지 비용들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한전은 당연히 가격들을 못 올리고 있는데 비용만 올라간다. 한전의 실적은 또 안 좋아지는 꼴이고 이런 상황들 쪽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쪽들은 상대적으로 좀 타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이거를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장기화로 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 입장으로 보게 되면 대외적으로 취약한 한국 경제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되고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아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 점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쪽에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약하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잘 돌릴 수 있느냐. 그래서 최소 6,150은 위쪽으로 끝났으면 해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출렁이면 나왔지만은 우리 잘 지켰어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요 자리들 확인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6100선이나 6150선 이탈해서 끝난다 라고 하게 되면 오늘의 그러면 약간 분위기는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고점에서 변동은 커지면서 약간 장기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쪽들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또 체크해야 될 모습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주가는 고점이지만 외국인들과 함께 변화보다 기관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냐에 대한 수급들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거래는 또 폭발하겠네요. 오늘 같은 날. 예, 고점이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팔 사람, 특히 매도할 쪽과 매수할 쪽들이 격돌을 하면서 변동과 주가는 커질 수 있겠다는 쪽들은 염두를 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거 한번 볼게요. 오늘 나왔던 뉴스 쪽에서 요거 엔비디아가 지금 주요 투자를 하는 회사 쪽에서 과학 네트워크 관련된 쪽에 두 회사, 코이런트, 루멘텀 이쪽을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 관점 쪽에서 아마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네트워크 쪽에 대한 대안, 이 얘기는 한번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다음은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기판을 이렇게 딱 두고 보게 되면 다 전기 신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전기를 빛의 신호로 바꿔서 빛의 속도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더 빠른 그 데이터 센터의 적체나 정체가 되는 거를 더 방지하고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많은 거고, 미국도 이걸 준비하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광통신 관련된 얘기는 좀 제가 최근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광통신, 광트랜시버. 근데 우리나라 쪽에선 광트랜시버 쪽들이 없다 보니까 광통신 관련된 쪽들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쪽들이 좀 대세가 되는 관점이다. 그런 쪽에서 미국장에서는 최근부터 이제 들어왔던 게 이런 회사들, 주요 투자한 회사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뭘 보고 있느냐라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관련된 쪽들도 관심이 높고, 통신 쪽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쪽에서 이 얘기는 많이 나왔고, 근데 지금 최근에 AI 쪽에 대한 흐름들이 시들시들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갔다가 좀 빠지는 거죠. 게다가 CPU.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CPU랑 GPU가 모두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AI 에이전트 시대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CPU도 당연히 추론할 때 완전히 판단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CPU도 중요한 거죠. 인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오픈 AI는 당연히 우리 고객사니까 고객사와 같이 성장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오픈 AI 쪽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이번에 나왔던 게 두 가지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의 코이런트, 루멘텀 홀딩스, 이 두 회사는, 그리고 이걸 또 확장시킨다 그러면은 GLW 코닝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세 개가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요거는 앞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에 따라서 주가도 엄청 올랐네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들이 지금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도 없는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들어간다 그러면 대한광통신,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고, 대한전선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광케이블 정도다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광트랜시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환장치 쪽으로는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그리고 또 RF 머티리얼즈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고, 예, 요 정도 쪽으로 두 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파이버 프로도 그쪽과 연결이 돼요. 근데 파이버 프로가 약간 방산 쪽에 연결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지, 광트랜시버에 대한 매출의 흐름들이 좀 강하지는 않다. 쪽으로 보면서 방산 쪽의 변화를 봐야겠죠? 그렇게 보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쪽에서 그런 정도들이 눈길이 간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오늘 시장 흐름들은, 섹터는 지난 연휴 전에 나왔던 섹터 필요가 없고요. 예, 지금은 일단 기대감들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일단 그 석유 관련주들 다
보통 이제 투흥 뭐 이런 것들부터 석유 관련주, 정유주, 에너지주, 뭐 방산주 이런 쪽들이 일단 주도를 하고, 조선 쪽은 아마 이번 흐름을 봤을 때 얼만큼 중요한 조선의 방산 개념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쪽들이 장초반에는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보다는 테마주 쪽의 성격이다 보니까, 특히 방산주가 시장부터 세다라고 하게 되면 줄이는 게 맞고, 오히려 좀 이를 기회로 인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갈 쪽들이 어딘가를 보는 게 더 나은 전략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은 지금 오히려 지금 좀 강해서 사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종목들을 좀 사는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관점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연휴 동안에 그래도 라이브를 좀 2번 특집 라이브까지 하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쟁과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무게를 많이 둔 전략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무게를 삼으시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때 발생했을 때 길게 가면 뭐 한 달 이 정도 안쪽으로 발생하는 일이고, 주가는 체력에 따라서, 밸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밸류 플러스 실적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이 밸류를 받아가는 과정,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겠죠. 그러면 이상 없는 종목들은 이럴 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없는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을 이때 사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런 관점적으로 조금 더 바짝 더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게 되면, 이번 뭐 조금 장기화되거나 좀 시장의 충격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큰 걱정 없으실 겁니다. 빠지면 안 팔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주말 연휴 사이에 라이브 때 많은 관심, 많은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라라는 내용들로 알고 계속 시장에 나오는 이슈와 그에 따른 반응들 즉각 또 대응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또 자료 찾고 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가치 투자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좋아요는 너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3월달도 약간 좀 복잡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시게 되면 할 수 있다! I can do!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